네, 오늘 주식 종목은 셀루메드 한번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좀 아까워요. 상한가 확실히 잘 말았었는데 막판에 조금 상한가 풀리면서 약간 밀리고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그냥 상한가 시원하게 쳐주고 그 다음에 갭상승 띄워가지고 한 발 더 쳐주면 안 되나 약간 싶은데, 역시나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임을 잘 내주지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돌파는 하긴 해가지고 지금 뭐 물론 상한가를 친 것만큼 좋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림이 제가 봤었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라고 보여서, 그 가능성들에 대한 제 생각들도 한번 좀 설명도 드려보고, 그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셀룸에도 종합적인 분석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룸에도 저도 오늘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왔고 스윙으로 들어가가지고 10% 정도 그냥 먹고 나왔는데, 뭐 요거 관련해가지고 왜 들어갔고 타점을 어떻게 잡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가 왜 저는 이걸 그냥 팔았는데 이게 판 이유가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판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상세한 모든 내용들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이 올려놨거든요. 그거 바로 참고하시면은 매매 복귀하면서 왜 팔았고 왜 샀고 이런 것들 설명드려놨으니까 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셀루메드 자체적인 분석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루메드 이름에서부터 벌써 제약바이오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알지 않나요? 이름만 대충, 그러니까 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안 봐도 그냥 이름만 읽어도 이건 제약바이오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셀루, 매드 그냥 발음 이름에서 그냥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약바이오랑 관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다시 분위기가 좋잖아요. 뭐 박셀바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코바이오메드부터 막 그냥 계속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고 막 지금 뭐 아마켓 때문에 계속 부각 받으면서 막 움직이고 있어서, 물론 셀루메드 자체도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올라간 이슈는 제약바이오 가지고 올린 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신사업을 좀 셀루메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는 얘가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이랑 엮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좀 읽어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랑 전기 이륜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본계약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셀루메드가 작년에 12월 달에 BYD랑 전기 이륜차, 교체형 2차 전지, 배터리 저장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한 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양해각서는 양해각서까지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후에 본계약 세부 조건에 대한 이제 조율이랑 협력 사항까지 구체화 절차를 좀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쪽, 이쪽 신사업 쪽도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하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많이 불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읽어보면은 이 정부 보조금, 이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도 좀 정부에서 가속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기 이륜차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 가지고도 셀루메드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좀 연관이 되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랑도 이제 연관이 되어버렸고, 둘 다 좀 한방이 강하게 있는, 물론 사실 2차 전지는 한방이라기보다는 워낙 전망 자체가 좋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세가 더 나오고 있는 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선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태생은 제약바이오가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방이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까지 이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도 사실 완전히 저가권에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라인이어가지고, 이런 것들 기대감 그리고 제약바이오 한방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강한 모습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흐름 바꾸면서 지금 끌어올리려는 듯한 뉘앙스는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테마적인 부분들, 업종적인 부분들을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될 것 같고, 뭐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라고 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슈는 그냥 깔끔하고 간결하게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슈는 계속 새롭게 나오고, 테마가 이런 게 관련돼 있구나, 업종이 이런 게 관련돼 있구나, 요즘 테마 분위기 어떤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서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재무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재무는 역시나 약간 좀 그러긴 하네. 이게 아무래도 원래 태생의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원래 제약바이오 중에 재무 좋은 종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기 뭐 셀트리온 같은 정도나 돼야지 계속 만년 흑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원래 이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 치고 거의 뭐 만년 적자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 회사의 몸집 자체를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거. 뭐 물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뭐 이게 지금 적자가 나긴 했지만 2022년도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또 뭐 사이즈를 키우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선 실속, 그러니까 챙기는 방식이 그냥 꾸준히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가는 방식도 있지만, 우선은 몸집부터 키워가지고 시장부터 장악을 해놓고 그 실속은 이동안 안 챙기는 거예요. 계속 우선은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실속은 챙기는 건 우선 신경 쓰지 않고 회사 몸집부터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장악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캐시카우가 형성이 되면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이 기업들의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 우선 확실히 지금 몸집은 진짜 엄청 가파르게 커지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179억 원이었는데 20년도에 갑자기 732억 원이 되고 21년도에 999억 원이 되고 22년도도 1000억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로 봤었을 때는 뭔가 변화 지점은 분명히 2020년도를 기점으로 생겼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안정화가 고르게 나오지는 않아서 뭔가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보율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니까 우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회사 유보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이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확실히 강하게 시세를 받으면서 우상향 곡선은 그릴 수 있고, 뭐 매매적으로 지금 당장 어차피 감사보고서도 뭐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보고서도 우선 나오는 상황에서 뭐 혹시나 모르는 위험은 어느 정도 다 지나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당장 매매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 그래도 약간 이게 좀 더 전환이 되면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분석을 좀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메인인 이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그림이 좋기는 했어요. 확실히 좋았고, 이거 원래 삼각수렴형이었거든요. 이거 직전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게 왜 잡았고 왜 들어갔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여기서 하락 파동을 이렇게 쫙 태우고 장기간 쫙 태우고 왔어요. 이렇게 쫙 태우고 오다가 여기서 돌파각 만들고 나서부터 보통은 이 추세가 진행이 되고 나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못 가요. 이거는 난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태까지 한 1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거의 그 정도? 진짜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태우다가 이거를 그냥 역으로 해서 돌파시키고 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돌파가 나오면은 약간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이죠. 딱 여기가 돌파각이 딱 나와줘요. 이렇게 또 돌파각이 딱 나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통 횡보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거죠. 자동차 기어로 치면은 하락하는 건 후진 기어겠죠? 이렇게 후진 기어를 타고 오다가 후진 기어에서 우리가 바로 드라이브로 가나요? 아니죠. 이 중간에 중립 기어가 있잖아요. 이 중립 기어 구간에 보통 밟아요. 이게 중립 기어 구간에 밟는 게 이게 순서잖아요. 후진했다가 중립 가고 드라이브 놓고 앞으로 가는 게 보통 순서잖아요. 이게 중립 기어 구간을 무조건 거쳐야 되고, 이 거치는 단계 자체가 이게 왜 거치게 되냐면은 요거 앞전에서 하락하려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 기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추가적으로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돌파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N으로 가 있기는 한데 오려고 했었던 속력이 가파르니까 한 방에 못 올리니까 이걸 옆으로 행보기간으로 보통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추세를 드라이브로 놓고 태우면서 가는 건데, 지금 충분하리만큼 하락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횡보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보통 요게 이 하락값의 추세값이랑 옆으로 행보하는 행보값이랑 어느 정도 엇비슷해지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추세가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가 터질 만한 자리에서 터진 게 맞고, 더해서 역시나 이 삼각수렴형 패턴은 다 나왔다 하면 급등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진짜로. 물론 이건 좀 깔끔하게 간 편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삼각수렴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삼각수렴형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유명한 패턴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차트 공부를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달도 아니야. 2주만 있어도 이건 이해할걸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이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패턴인데 그대로 움직일까요? 네, 그렇게 움직입니다. 정말로. 이게 가능성상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괜히 패턴이라고 부르겠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가격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그쪽 방향으로 터지려는 성향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패턴이라고 부르는 걸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로 패턴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패턴들은 제가 자주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건 진짜 깔끔하게 간 편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막 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친 듯이 밑으로 빼는 척하다 갑자기 그날 꼬리 확 말아가지고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패턴들이 나오고 나면 역시나 삼각수렴형의 끝자락이 터지기 전에 보통 가기 전에 터져 나가고, 그랬을 때 여기 돌파는 이 삼각수렴형 자체도 횡보 구간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횡보 구간 다음에 보통 추세가 나와요. 횡보는 다 힘을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힘을 꾹꾹 무슨 꽃갈콘에다가 눌러 담는 것처럼 눌러 담았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먹는 과자 꽃갈콘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이렇게 꽉꽉 막 뭐 속을 만두속 채워넣듯이 넣다가 여기에 구멍이 딱 뚫리면 어떡하겠어요. 막 여기서 밀어넣고 있는데 팍 튀어 나오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나?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해적 같은 거 있고 이제 칼 같은 거를 이제 구멍에다 꽂으면 이게 뭐 랜덤 게임인데, 꽂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은 어디를 잘못 딱 건드리면은 술래가 되는 사람이 위에서 막 그 해적이 뿅 튀어나가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꾹꾹 여기서 막 물이 밀어치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어쨌든 여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는 해야 돼요. 위로 나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멍이 어느 순간 뚫리기만 하면 이거는 뿅 튀어나가듯이 보통 가기 때문에 이 패턴은 나왔다 하면은 어느 정도 한 방의 시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는 편이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면은 물론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이어져 나가려고 할 때 혹은 하방으로 이어져 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돌파한 쪽으로 당분간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때요? 이건 돌파 나왔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흐름은 상방으로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루메드는 기본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쳐줬으면 진짜 좋았는데 이게 안 나왔어도 약간 이제 뭐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있겠지만은 당분간 기본적인 기조는 상방 쪽으로 좀 탄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약간 큰 그림 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고 가는 것들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쳤으면 보통 상한가 치고 갭상승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꼬리 말고 내려오는 것들이 보통 거의 진짜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갈 때 목표값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 구간을 치면서 힘을 꽉꽉 눌러 담아놨잖아요. 보통 이게 돌파하기 지금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다 그 다음에 목표값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 힘만큼은 보통 터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상한가 쳤으면 바로 아마 연타로 치면서 여기까지 도달시켰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끝판에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풀린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매도세가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아직 많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도 매수세가 이길 정도, 압도할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저항이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상 봤었을 때는 이거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바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을 뽑아야 됩니다. 더 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여기를 그냥 말아 먹으면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압도를 하면서 양봉을 띄우면, 그러면은 바로 추가로 이렇게 급등 랠리를 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흐름에 맞춰가지고 보는 건데, 그날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 넘어가면서 이 돌파하는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르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추가 슈팅으로 이렇게 보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거래량을 뽑고 나면 이거보다 더 태우기가 원래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이 정도 뽑아놓고 매도세도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장대 양봉의 절반 혹은 앞전에 고점의 중요 구간들까지 보통은 눌림목을 좀 거치면서 횡보 구간을 잡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쳐주면서 이 거래량 잡아먹으면서 가는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눌렀다 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엔 이 추세를 태우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약간 쉬었다가 눌러줬다가 자리 잡고 좀 쏴주는 그런 움직임도 시나리오 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딱 쏴줘요. 쏴줬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기 거래량이 이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똑같은 느낌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장대 양봉으로 딱 쏘고 끌어올렸어요. 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게 터지고 나면은 보통은 눌렀다가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해요. 이거를 만약에 바로 이렇게 보낼 거면 이걸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아닌 경우들은 보통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드려요. 한 절반 정도까지 찍고 끌어올리고 여기서 또 쳤죠. 또 찍고 절반 정도까지 찍고 끌어올리고 보통 이걸 반복하면서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림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시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셀루메드가 지금 아까 봤었던 게 이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치는 그림을 원한다라고 하면, 쭉쭉 치는 그림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누가 봐도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잡아먹으면서 가야 급등 랠리로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먹잖아요. 이걸 잡아먹으면서 치고 계속 이게 나오고 나면 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다음 그림들 그리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처하는 방식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우선 진입 자리는 떠났어요. 제가 이제 복귀 영상 올린 거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들이고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크게 눌러주고 나서 반등 나면 이런 데 공략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올라간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마시고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눌리면 주면은 잡는 거고, 없으면은 안 주면은 그냥 다른 종목 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자리는 지금 좀 떠난 상황이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힘을 열심히 모아놨던 게 구멍을 뚫고 터져나가면 우선 한 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요. 돌파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눌렀다 가더라도 이 힘이 전이가 되면 만원대 근처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눌렀다 가게 되면 우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내일 바로 이거 말아먹으면서 못 치잖아요. 그럼 눌렀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밑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눌러주다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무조건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요 구간을 건드리고 있었을 때 아직 비중을 한 번도 안 줄였다 그러면 저는 보통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중장기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치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큰 파동 친다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보통 대처를 해놓고 나머지만 마음 편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되었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내일 바로 못 가면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시간이고, 혹시나 이게 수익이 크게 났다가 쪼그라들면 못 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과유불급 이 정도 자리라면 어쨌든 중요 구간인 건 확실하고 거래량은 많이 터졌으니까 내일 바로 못 치는 흐름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비중 절반 정도 덜어주고 수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는 본전 밑으로 안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좀 끌고 가면서 버텨보다가 이런 식으로 만원대 근처까지 가는 걸 좀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다음 그림들 좀 그리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면 아마 그쯤 한번 더 찍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때 이후로 이제 올려가면서 이렇게 파동 태우면서 가는 그런 방식들은 제가 혹시나 이쯤까지 가게 되면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우선은 이런 식의 관점들을 가지고 중요한 키포인트들 잡아가지고 중간중간 라인에서 분할 익절 좀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